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났고 초등학생 때부터 TV를 봤었는데 그때마다 미국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익산보다 서울보다 훨씬 큰 곳이고 저기를 가면은 훨씬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7살, 8살 때부터 부모님한테 막 미국 보내달라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미국을 가고 싶다라는 어렴풋한 욕망이 있었고 중학교를 가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의 고등학교, 대학교 공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무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크고 자유롭고 기회가 많아 보이는 그 곳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서 부모님께 엄청 졸라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4살 때 처음으로 뉴질랜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원래는 미국을 먼저 가고 싶었는데 비자 상황 때문에 안 돼서 뉴질랜드를 먼저 가게 된 상황이었고 유학을 간다고 하면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저는 Hi, how are you? 이런 정도밖에 못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제가 부모님한테 직접 설득을 해서 유학기로 온 거기 때문에 사실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뉴질랜드 학생들을 정말 많이 따라다녔어요. 어떻게든 내가 못 알아듣지만 몸집 발짓 써가면서 영어를 배웠고 6개월 차가 됐을 때 영어로 꿈을 꾸기 시작하고 조금씩 입이 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도움을 줬던 거는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친구들과 같이 더 보내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말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1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잠깐 쉬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학교도 안 다니는 상황이었고 미국 유학도 아직 가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뭘 하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제일 생각이 났던 게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옷을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셨으니까 엄마한테 나 딱 50만 원만 빌려달라. 70만 원으로 갚겠다. 해가지고 부모님께 50만 원을 빌려서 도매하는 곳을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싸이월드라는 게 되게 유행이었었는데 싸이월드라는 곳에서 옷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첫 달 매출이 300만 원 정도가 됐고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2-3달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때 당시 할 때는 몰랐던 마케팅, 영업, CS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때의 경험으로 이제 사업이라는 게 되게 나한테 잘 맞는구나 재밌는 경험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시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고대하던 미국을 가게 됐죠.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 유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크로스 컬처럴 클럽 CCC라는 학교 내부 클럽을 만들어서 큰 페스티벌을 했었거든요. 각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음식들을 준비해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5의 티켓을 판매를 하는 큰 축제였고 거기서도 $3,000 정도 매출이 나서 그 당시 체육 선생님의 딸이 아파서 기부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뭔가를 만들고 팔아보고 또 사람들이 즐겨하는 모습을 보고 옷을 팔 때가 생각나면서 이거는 또 다른 해보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구나 라고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왔는데 당시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국 사업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하나의 주제를 주고 해커톤처럼 밤새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화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발표를 하는 대회였는데요. 그때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참가 신청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80팀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 팀이 2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계속 조금의 확신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어요.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지? 어떤 곳을 가야 하지? 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때 우연찮게 뎁슨 컬리지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뎁슨 컬리지는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그 학교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1학년 때 모든 학생이 필수로 창업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펀딩을 해준다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을 했고 듣던 대로 1학년 때부터 창업을 할 수 있는 수업을 듣게 됐는데요. 당시에 저희 학교는 한 학년에 500명 정도가 되는 소규모의 경영대학이었고 한 클래스에 60명 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총 10개의 수업이 있었고 이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첫 학기에는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밸리데이션을 해요. 그 과정에서는 3명이 처음에 한 팀이 됐다가 점점 학생들의 투표로 서바이벌처럼 인수합병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20개의 팀으로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 라운드에는 투표로 10개가 되고 그 다음 라운드에는 5개가 되고 파이널에는 마지막 2개가 남는 구조예요. 그 안에서도 대표를 뽑고 한 포지션 한 포지션 다 투표를 해서 학생들이 정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당시에 했던 거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바이스를 판매를 했었는데 동료 클래스메이트들의 인정을 받아서 파이널 2까지 뽑히게 됐고요. 그 안에서도 제가 학생들로부터 대표로 뽑혀서 30명의 팀을 어린 나이였지만 리드하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2학기 때는 매출을 내보는 경험을 하고 팀원들과의 불화도 매니징 해보는 경험을 하면서 조금 더 사업이라는 꿈, 창업이라는 꿈에 가까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멋있게 끝내고 나니까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뭘 하든 잘하겠구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있나? 의구심이 들었고 휴학을 하게 됐어요. 1년 정도 한국으로 들어가서 진짜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실무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아이디인큐 현 오픈서베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PM으로 1년 정도 인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회사를 다니면서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큰 야망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모습에 더 자극을 받았고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장사에 대한 생각만 있었다면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학교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해보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제가 기업가정신 학회를 운영하면서 시작했던 아이템이 집밥 거래 플랫폼이라는 거였는데요. 그게 졸업을 하고도 1년 정도 더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학년이 끝나고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다가 졸업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실리콘밸리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든 직후 교수님께 수업을 빠지는 대신 내가 돌아와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3일 전에 티켓을 샀어요. 시간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고 내가 실리콘밸리를 가고 싶긴 했지만 가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했던 건 제가 만나보고 싶은 스타트업 회사 대표들의 이메일을 좀 알아내고 찾아보면서 콜드메일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나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보고 싶다. 혹시 15분만의 시간 내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오케이를 해줬고 시간이 안 되더라도 너가 이메일로 나한테 질문을 보내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라는 걸 보고 여기는 다르다. 가기 전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게 돼서도 여러 대표님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을 하나 뽑자면 제가 제일 만나고 싶었던 대표님이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갑자기 자기 개인 일정이 생겨서 저를 못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이 대표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대표님이 그러면 자기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LA를 가는데 LA에 올 일 있으면 연락해 라고 하더라고요. LA에 갈 일이 없었지만 단 30분 그분이랑 얘기하기 위해 그 당시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하고 LA 왕복 티켓팅을 끊었고 갔다 오게 됩니다. 저는 사실 되게 큰 기대를 하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래 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잘한 거 알겠어. 근데 그럼 왜 안 하니? 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인턴 자리를 구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 사람은 저한테 되려? 왜 네 걸 안 해? 라고 묻는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내 거를 안 할 이유가 없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실행으로 옮겨봐도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 돌아오고 나서 집밥 거래 플랫폼이라는 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와서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집밥 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좀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비스에는 별 진척이 없는데 비자 만료 시각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창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인가 혹은 현실적인 상황에 타협해서 비자를 받고 생각을 해볼 것인가. 근데 그때 어쨌든 제가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자를 얻는 것이었고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고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있던 실리콘밸리는 사실 문과생을 그렇게 우대하거나 좋아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외국인이기도 하고 비자 스폰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저를 반겨주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비자를 지원해주는 곳들이 대기업들이었고 지원을 했지만 제가 당시에 그들이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았고 지원하는 곳마다 족족 떨어졌던 것 같아요. 비자가 만료되는데 취업은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두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경험이 쓸모없나? 무의미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국은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한국은 제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취업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나에게 맞는 회사가 나타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들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불합격을 하고 진짜 이러다가 한국에 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정말 우연찮게 어떤 한 스타트업의 테크크런치 기사를 보게 돼요. 왠지 모르게 그 회사가 저랑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촉이 왔고 담당자한테 무작정 링크드인으로 콜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콜드 메일을 보냈던 회사가 지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블라인드라는 곳이고요. 블라인드의 당시 미국 지사가 갓 설립이 되었던 때인데 연락을 해보고 나니까 사무실도 없었고 겸이랑 알렉스라는 두 분의 초창기 멤버분들이 고군분투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같이 커피챗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경험, 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제가 비자가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이어서 급하게 저를 시애틀로 불러주셔서 1, 2주 정도 같이 합을 맞춰보고 다행히 좋게 봐주신 덕분에 오퍼를 받게 되고 블라인드에 정식으로 조인하게 됩니다. 블라인드의 첫 여성 멤버이자 최연소 멤버로 회사를 조인하게 됐고요. 당시에 블라인드는 모든 사람들을 잡스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잡스러운 일을 한다라고 해서 잡스라는 말을 썼었는데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모든 일에 관여를 하게 되고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정확한 타이틀을 받고 들어간 게 아니었다 보니까 운영부터 필요한 마케팅, 프로덕트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모두 했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주어졌었고 회사분들이 신뢰를 해줬고 회사에 성장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툴들 혹은 스킬들, 경험들을 많이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블라인드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서비스도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블라인드에서 너무 감사하게 제 영주권을 진행해주고 계셔서 영주권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었는데 심플해빗이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돼요. 경험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제가 블라인드에 첫 취업을 하기 전만 해도 아무도 저를 원하는 회사가 없었어요. 문과생, 유학생, 정말 불리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블라인드에서 성장하는 경험, 성공하는 경험을 조그맣게나 해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신기하면서도 사실 원망스러웠죠. 왜 이전에는 아무도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블라인드가 그 첫 시작을 함께 해준 거에 대해서 기회를 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큰 성장의 도약을 마련해준 곳이기도 해요. 당시 제가 블라인드를 너무 만족하면서 다녔지만 약간의 갈증이 있었는데 블라인드는 한국 기반의 회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랑 협업할 기회가 많았고 저는 실리콘밸리에 왔기 때문에 로컬들이랑도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실리콘밸리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랑 일을 하면서 배우고 싶다라는 욕망이 컸는데 마침 연락을 왔던 회사가 그런 분들이 많았던 회사였던 거죠. 사실 별 기대 없이 커피챗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팀에 있는 내 모습은 어떨까? 상상하는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영주권 받고 그리고 나서 이직을 해도 늦지 않다? 모두가 말렸는데 그냥 제가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저를 내던지고 싶었어요. 영주권을 아쉽지만 포기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받고 심플해빗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심플해빗에서는 그로스 리드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제가 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마케팅, 페이드 애퀴지션, 그로스라는 거를 활용해서 회사의 성장이 될 수 있는 모든 일을 리드를 해서 했고 제가 심플해빗에서 가장 감사한 거 그리고 크게 배운 거는 좋은 매니저의 중요성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혼자 리드를 한 경험이 많았고 제가 이전에 있던 블라인드
블라인드 역시 모두가 리드가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끌어주거나 계속해서 신경을 써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플래빗에서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매니저가 제 커리어의 가치관을 형성해주면서 신뢰란 무엇인가, 좋은 매니저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하는가,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가, 이런 포인트들을 많이 알려준 그 사람 덕분에 그러니까 일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 건지, 일을 잘한다는 거는 어떤 건지 곁에서 지켜보고 많이 배웠고 기회를 많이 받았었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를 잘 함께 겪으면서 자신감도 같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플해빗에서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고, 사실 영주권이 있다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이 회사에 묶여있지 않고 그만둘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창업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생각을 했고, 심플해빗을 나오고서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막상 나와 보니까 너무 대책 없이 시간을 보내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증명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성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혹들에 빠져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다른 스타트업들을 컨설팅을 하다가 스픽이란 것도 컨설팅을 했던 곳 중에 한 곳인데, 스픽의 대표가 당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창업을 하고 싶은 거 잘 알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했다. 근데 너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게 생길 때까지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서 그런 경험을 더 채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컨설팅으로 시작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때 딱 대표와 제가 했던 얘기는 6개월만 같이 일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정하자. 너가 그때 가서 창업을 하고 싶으면 창업해. 완전 서포트해줄게. 근데 너가 그때 가서도 할 게 없으면 우리랑 같이 일을 해보는 것도 창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고, 일을 해봤는데 일을 하면서 사실 다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제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간이 정말 하나도 없었고, 스픽에 대해서만 몰두를 하게 되다 보니까 6개월 후에 결국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마케팅 헤드로 스픽을 조인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제가 스픽에 있는 동안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더 많은 오너십이 계속해서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저한테 제일 사실 중요했던 사건은 제가 헤드 오브 마케팅에서 한국 지사장으로 트랜지션이 됐던 때인데요. 지사장을 하게 된 게 저한테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팀을 빌드하고 회사의 문화를 만들고 결과를 내고 팀을 매니징하고 성장시키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 필요했었어요. 한국 시장 전체를 리드한다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 더 큰 챌린지였고, 이 역할이라면 내가 스픽에 조금 더 남아 있어도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한국 지사장이 되고 나서 실제로 한국의 팀을 빌드하고 한국 스픽 앱을 1등을 만들고 큰 매출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있어서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더 심어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This entire night is about celebrating Gayoung's achievements and about celebrating everything that Gayoung has done for Speak. I like to say that I am your number one fan. 2022년 4월 1일 스픽에서 공식적으로 퇴사를 하게 됐고요. 퇴사하고 나서는 현재는 그로스 어드바이저로 스픽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저 나름대로의 안식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년 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창업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나왔고, 이번에도 회사가 사실 제일 잘 되는 상황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나왔는데, 제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찾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쓰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저에게 휴식도 주고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남들이 하지 말라는 선택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작정 실리콘밸리로 떠난 것도, 인정을 받고 있던 블라인드를 나온 것도, 영주권을 포기한 것도, 심플해빗을 나와서 창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스픽이 제일 잘 될 때 나온 것도, 제가 되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걷어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 중 하나는 뭐냐면, 불편한 상황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한층
성장한 저 자신을 발견했고 이제는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들을 즐기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뭘 해야 되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이 또한 나를 성장하게 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선택에 있어서 저는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불편한 선택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를 더 나은 창업가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 결정이 좀 더 쉬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모든 경험들이 초기 스타트업에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경험이었고 그 판단 기준이 되게 명확했어요. 이 경험이 내가 더 나은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까? 라고 되게 심플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한다. 우리는 종종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일지 고민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할 뿐 선택에 있어 옳고 그름은 없다. 내가 인정을 받기 시작한 회사에서 나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초창기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던 것도, 영주권을 포기했던 것도, 한국 지사장의 자리를 포기하고 퇴사를 했던 선택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했던 선택들은 창업을 해서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내 기준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주변 사람들, 나아가 사회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만의 기준이 아닐까?